자, 임철초주를 보겠습니다. 자평지법. 자평은 우리가 이제 자평명량이라고 하죠. 자평지법에서는 이재위처, 재성을 처로 삼는다. 제시워각, 그게, 제시아극,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을 하는 것이다. 그쵸? 내가, 극재. 그게 이제 재성이죠. 이제레, 사람은 재성으로서 와서 나를 시중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하는 거니까 그 재성 입장에서는 나한테 그걸 받는 사람이니까 그 재성이 나에게 시중드는 사람이다. 이제 굉장히 이제 요즘 시대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사주가 바뀔 수도 있겠죠. 앞으로 여성이 더 활동을 많이 하면 이제는 남자가 오히려 재성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주 활동을 왕성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편을 꼭 관성으로 봐야 되냐, 재성이 남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 재성으로서 와서 나한테 시중들게 하는 것이다. 차리 추로 정론, 이 이치는 정론에서 나왔다. 바른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 이재위 부자. 근데 재성을 또 부자, 아버지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이 후인지 유의하라. 이것은 후대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거차위 확자죠? 구둘 확자. 확론.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 근거한 것을 확실한 확고한 논이라고 한다면, 즉 옹부, 옹은 이제 여기는 늙은이 용자죠. 늙은이 용자인데 여기서는 시아버지 말하죠. 왜? 내 입장에서 아버지도 재성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재성은 뭐예요? 부인이죠. 부인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버지도 재성으로 보고 부인도 재성으로 본다고 하면 이 아버지와 아버지 해당되는 며느리, 즉 내 부인도 같이 재성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즉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은 마루다. 이게 마루종자인가요? 같은 재성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루종, 그러니까 같은 근원으로 본다. 어찌 신륜 상호, 어찌 인륜을 상실하지 않겠는가? 인륜을 어찌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그렇죠? 시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재성으로 보고 처도 재성으로 보면 결국은 나한테 있어서는, 그러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도 동격이죠. 자기들끼리도 동격이에요. 같은 재성이니까. 그러면은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대들 수 있나요? 어쨌든 그래서 인륜을 어찌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비록 분편 정지설. 재성도 편재, 정재 있죠? 그런 것처럼 편과 정으로 나뉘어지는 그러한 설이 있다 할지라도, 구경, 마침내 연구하여 보면, 면강, 오랫동안 그렇게 힘써서 연구를 해보면, 재지 편정, 재의 편과 정, 편재, 정재, 그것은 무비, 음양지별, 무비, 아님의 아니다. 즉 음양에 따른 구별에 불과할 뿐이다. 음양에 따른 구별이 아닌 것이 아니다. 즉 음양에 따른 구별에 불과할 뿐이다. 나란히 또는 똑같이 불환지기, 지기를 바꿀 수가 없다. 그렇죠? 지기를 바꿀 수가 없다. 바뀌는 것도 아니다. 또 세상에서 무범상지리, 세상에서 범상은 뭐냐면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그러한 이치는 세상에는 없다. 그렇죠? 윗사람을 범하는 도리는 세상에 없는 바이니, 마땅히 변별하여 변별하여 마땅하게 깨부셔야 될 것이다. 비춰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래는 열벽자죠. 열벽자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뒤에 보면은 열벽자인데 원래는 개척하다, 피하다, 배척하다, 반박하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뭐 배척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같은 뜻이에요.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새롭게 열어라. 새롭게 옛날에 그 오류가 오류에 있는 이론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것을 변별해서 배척할 것은 배척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과, 요거는 중국말로 르구어, 아마 만약에 뭐뭇이라면 그 뜻일 거예요. 만약에 제위부, 만약에 재성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관위자, 그리고 관성이 자식이라고 한다면, 즉, 인륜 멸이라. 즉, 인륜은 깨져버린다. 왜 그러냐면, 밑에 나와요. 불특, 옹부, 동종, 즉,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은 그러한 마루, 같은 근원일 뿐만 아니라, 같은 뿌는이 될 뿐만 아니라, 종류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재생관이죠, 우리가. 그러면 재생이면은 할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자. 할아버지가 내 관인 손주.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손주죠. 그러니까 재생관, 할아버지가 손자를 낳는 게 된, 손주를 생해준다. 꼭 낳는다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이 현현, 명백하게 드러난다. 뭐가? 나타날 현자니까요. 나타날 현, 드러낼 현. 그러니까 나타내게 된다. 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서 낳는다. 뭐를? 손자를. 그쵸?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재성으로 보고 나의 아버지를 재성으로 보고 나의 아들을 관으로 보면 할아버지가 관을 생해주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내 애를 낳는다는 그러한 게 된다. 유시이호 유시이호 이것이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시육친지법 그러므로 육친 자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족 간의 관계죠. 육친지법에 의하여 금당갱정 자 다시 정한다. 오늘에 이르러 지금 마땅히 다시갱정 다시 정한다. 이 이론이 틀렸기 때문에 다시 정한다는 거예요. 자 생하자 나를 낳아준 사람은 위 부모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가 되죠. 당연히 그래서 편정 인수 시하라 나를 낳아준 부모는 뭐다 인수라는 거죠. 그래서 편인이 됐던 정인이 됐던 어찌됐든 나를 낳아준 사람은 인수가 되고 맞죠? 인성이죠. 인성. 그 다음에 아생자 내가 낳은 자 생하자가 아니라 생하자는 여기는 아는 목적어예요. 나를 낳아준 거고 여기는 아생자 주어져 내가 생을 해준다. 내가 낳아준 자는 자녀가 된다. 그래서 내가 낳은 거기 때문에 자녀가 그건 뭐다? 식상이 돼요. 그래서 식신상관시하라. 그래서 자식은 식신상관에 해당된다. 지금 보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당연한 사주 이론들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혼동이 있었나 봐요. 극자 위 부첩. 요거는 부러워요. 제가 좀 멀미 맞아서 그러겠지만 첩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 내가 그걸 하는 거는 부인과 첩이다. 편정제 재성 시하라. 편제와 재성이 그렇다. 이제 이거는 음양에 따른 아까 나왔죠. 음양에 따른 구별일 뿐이에요. 나와 서로 배치되면 내가 양이고 그 다음에 재성이 음이면 이건 뭐예요? 정제죠. 편제는 나와 같은 그 양이고요. 양이면 양, 음이 극하자, 나를 극하라면 뭐예요? 관이죠. 관괴. 관귀를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이나 칠살이 돼요. 그렇죠? 나를 극을 하는 것은 나를 제압하는 것은 관이죠. 그래서 나를 제압하는 것은 극하자. 나를 극을 하는 것은 관이나 귀가 된다. 조부시하라. 조부가 그렇다. 조부가 그런가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다. 아니죠, 이거는. 조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관계가 아니고 할아버지와 손주의 관계죠.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인수잖아요. 그렇죠? 인수. 할아버지하고 손주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주들 야단치죠.
조용히 해, 뭐 삐지 마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관이 된다. 동아자 위 형제 나와 같은 자는 뭐다 형제이다. 그것이 뭐다 비견 겁제시하라. 비견과 겁제다. 이건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차리 정명순 이 이치가 바른 이름의 순서다. 그러니까 이 이치가 바른 이치다라는 거죠. 바르게 각각 명명에 따른 예컨대 인성, 인수, 비견겁제, 그 다음에 재성, 관성 이런 것들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배치된 것이다. 그런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에 네 불역지법 바꿀역자죠. 바꾸어서 바뀔 수 없는 법칙이다. 부부 제2철원 무릇 재성을 철원 원한다. 재신이 맑으면 즉 그런즉 중괴현능 중괴 이게 이제 보낼 계자인데 중괴가 부엉일이랍니다. 그 다음에 현능은 재덕을 겸비하는 거고 그래서 이 중괴가 부엉일 그래서 중개하면 요리솜씨가 좋고 그런 말도 해석할 수 있어요. 부엌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요리솜씨가 좋고 현능 어질고 능하다. 여러분들 저기 그 결혼할 때 우리가 이제 처를 고를 때 뭐 또 상대방은 처도 이제 남편을 고를 때 그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기준이 다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강해야죠. 왜냐면 아프면 집안이 우환이 많아요. 건강하고 그다음에 똘똘해야 똘똘해야 자식들이 좀 그리고 기본은 이상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리도 잘해야 돼요. 요리 잘하면 평생 맛있는 거 얻어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요리 못하고 얼굴만 이쁘고 요리 못하면 얼굴이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여자는 불 끄면 다 똑같다. 아니면 얼굴 이쁜 건 3년을 못 3개월 3년을 못 간다. 근데 맨날 저기 얼굴 이뻐도 한두 번이지 맨날 이 맛없는 밥 먹으면 밥도 안 해주고 맨날 배달시켜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삶이 나겠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자는 요리를 잘하는 게 좋다. 요리 잘하는 걸 하려면 어떻게 된다? 그 여자 집에 가서 그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먹어보면 알아요. 그쵸? 저는 그랬어요. 제 집사람 집에 갔을 때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저는 그냥 얼굴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 좋고 건강하고 머리 똑똑하고 그 다음에 요리 잘하고 얼굴은 맨 마지막 요소 그러니까 보기 싫으면 알 정도 되죠. 볼수록 정이 드는 얼굴이 더 좋죠. 너무 처음에 확 얼굴이 들어와서 섹시한 것보다는 그냥 보면 볼수록 정감 있는 얼굴 그게 이제 부인으로서의 부인을 고를 때 좋은 조건이 아닌가. 저는 여기 중개란 말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번져버렸어요. 저도 중요시한 부분이 이 중개에서 중개 요리를 잘할 것 그렇죠? 재신탁 만약에 재신이 탁하면 즉 하동사자 하동의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다. 여자가 꽥꽥거리고 잔소리 많이 하고 막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동사후라고 한 것 같아요. 하동사후 하동 땅에 따는 사자가 울부짖다는 뜻으로 성질이 사나운 여자를 비유하는 말이고 표독한 아내나 악체를 비유하는 말이다. 사자사 울부짖후 그러니까 하동사후하면 굉장히 좀 부인이 드센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청자 막다라고 하는 것은 희신 즉시 재성 희신이 재성이 되는 것이고 부쟁 부투시하라 싸우지도 않고 그 다음에 투기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부쟁 부투시하라 막다는 것은 탁하다고 하는 것은 생살 괴인 자 살 여기는 칠살이에요. 칠살이니까 칠살은 안 좋게 작용하는 거죠. 칠살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인성을 파괴버려요. 별로 안 좋겠죠. 그러면 쟁투 무정시하라 다투고 투기하고 정이 없고 무정하고 그런 것들이 탁한 것이다. 다 사람들은 좋은 걸 원하겠죠. 구서는 이제 옛날 책이죠. 옛날 책에 사주에 관한 옛날 책들은 불관이면 무엇을 막론하고 무엇에 관계없이 맞죠?
불관 무엇을 막론하고 불관 일주지 세왕 일주의 세 약하고 왕한 것을 논하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총이양인 겁제주 극처 양인이나 겁제가 철을 극한다고 하였는데 구기 그 이치를 연구하여 보는 즉 실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구길이 즉 실비 그 이치를 연구해 본 즉 실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수 비록 또는 모름지기 또는 반드시 일주를 나누어요. 어떻게 희왕 세왕 약하고 왕하고 희신이냐 기신이냐 그러한 별을 나누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주를 그게 이제 왕한지 세약한지 그리고 그게 희신이 역할을 하는지 기신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주 배합 활간 위시 사주 배합을 살아있게 보는 것이 그렇다. 위시. 자, 활간은 앞에서 나왔죠. 앞에서 제 기억으로는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융통성 있게 보는 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융통성 있게 보는 법. 그래서 사주의 배합을 융통성 있게 보는 거, 살아있게 보는 거, 즉 유도리 있게 보는 거죠. 좀 어떤 딱딱한 그런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그런 거좀 딱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있게 살아있게 보는 것이 그렇다. 가령 제신이 가벼운데 무관하다. 관이 없다. 그 비겁이 많다. 비겁다. 그러면 주극처. 그러면 처를 극하다. 제신이 가볍다고 하는 것은 제신으로서의 그 자기에게서 부인이 그렇게 특별하게 중요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무관이다. 그리고 비겁이 많다. 비겁이 많으면 나와 쟁제하죠, 쟁제. 그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퉈요. 비겁이 많으면. 그러면 재성도 약한데 비겁이 많으면 뭐예요? 비겁이 많으면 재성을 가지고 서로 다투죠. 근데 내 비겁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뭐예요? 관이거든요. 근데 관이 없어버리니까 나와 내 옆에 내 동급들이 전부 이거 기운도 없는 이 재성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니까 처가 극을 받겠죠. 그래서 이때 관성이 있으면 비겁을 눌러줄 수 있어요. 관극가. 그래서 이 관성이 비겁을 눌러주면 나 혼자 오롯이 내 재성을 차지할 수가 있죠. 제신이 무거운데 신약. 내가 약하면 그리고 비겁도 없어요. 그러면 주극처. 역시 내가 너무 약해요. 그러면 처한테 잔소리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성은 중한데 내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관성도 없어요. 관성까지 있었으면 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되고요. 관살이 왕하고 이용인 관살이 왕하고 인성을 용신으로 썼어요. 관살이 왕하고 나를 극하는 게 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성을 용신으로 썼는데 그럴 때 재성을 보았어요. 재성을. 그럼 재생살이 돼버리죠. 재극인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인성을 극하는 재성을 보게 되면 안 좋겠죠. 그래서 남루할 루자죠. 남루할 루, 더러울 루, 처가 남루하고 그리고 극을 한다. 관살경, 관살이 약해요. 관살이 가볍고 내가 신앙해요. 재성을 봤어요. 그리고 또 비겁을 만났어요. 그러면 처가 아름다우면서도 극을 받는다. 왜냐면 내가 신앙하고 재성을 보고 관살이 약하기 때문에 관살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하는데 관살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내가 재성을 보면 재성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비겁을 또 만났어요. 그러면 또 나와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긴 하지만 이걸 아름답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투겠죠. 그렇긴 하지만 극을
하기도 한다. 처가 아름답긴 하지만 그걸 하긴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겁인 중, 겁재와 양인이 중하고 재성이 가벼워요. 겁재와 양인이 중하면 또 재성을 갖고 다투는데 재성이 또 약해요. 거기에다 식상이 있어요. 식생재, 재성을 생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봉효신, 인극식, 또 식상을 제어하는 효신을 만났어요. 편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주처, 조흉사, 처가 흉사를 만난다. 겁재 양인에다가 그 다음에 재성이 가벼워. 재성이 강한 모르는데 재성이 힘이 약해요. 거기에다가 식상을 만났어요. 근데 재성을 생해주려고 했는데 효신을 만났어요. 인극식, 효신이 편인이 식상을 극을 해버리니까 재성이 너무 약하고 거기에다가 겁재 양인이 만나기 때문에 약한 재성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처가 흉사를 만나게 된다. 재성이 미약해요. 관살이 왕해요. 식상도 없어요. 인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가 병약해요. 약하고 병이 있어요. 재성이 약하고 관살이 왕하면 내가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식상이 없어서 재성을 생해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인수가 있으면은 그 재성이 또 인수한테 힘을 빼요. 그러니까 너무 신약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약해서 병이 생기고, 겁인 왕이 무죄. 비겁이나 양인이 왕한데 재성이 없어요. 그런데 식상이 있고 그러면 처현 필극. 처가 현명하지만 반드시 뭐다? 극이 있고. 처루 불상. 처가 남루하고 못생기고 그 말이죠. 처가 남루하고 그리고 불상. 상하지 않는다. 처가 현명하면 반드시 극감이 있고 처가 남루하면 극감이 없다. 상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요. 겁인 왕, 겁재와 양인이 왕하고 재성이 약하고 식상이 있어서 식생재로 가는데 그러면 처가 현명하고 극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또는 처가 누필망, 처가 남루하면 반드시 망한다. 죽는다. 이거는 요즘 세상에 잘 안 맞는 이론 같아요. 관성이 약하고 우식상, 유재성. 식상이 만나서 재성이 있으면 식생재로 재성이 힘이 세지죠. 그러면 처가 현명하고 극을 당하지 않는다. 관성이 약하니까 관성이 경하고 식상이 중하고 인수가 있다. 그리고 재성을 만나면 처가 남루하고 극을 당하지 않는다. 신강하고 그 다음에 살이죠. 칠살이 얕을 천자니까 신강하고 살이 얕으면 재성이 스스로 살을 생해서 관경중상, 관이 가볍고 상이 중하다. 그러면 재성화상, 재성이 상으로 화한다. 인수중첩, 인수가 많이 있다. 그러면 재성 득기자, 재성이 기를 얻게 되면 주처 현이미, 처가 현명하고 아름답다. 복잡합니다. 아무튼 혹 득처 치부, 혹시 처를 얻어서 치부할 수도 있어요.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처의 재산으로. 요즘 남자들 로망이 그죠? 돈 많은 여자 만나서 로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선호하는 바가. 그래서 어쨌든 득처 치부, 돈 많은 여자 만나서 능력 있는 여자 만나서 잘 사는 거. 이것도 요즘에 트렌드입니다. 자, 계속되네요. 자, 살이 중하고 신이 일주가 약해요.
그러면 재성이 당쌀, 무리를 지어서 살을 도와주고 관다용인, 관성이 있고 용인을 인성을 용신으로 써요. 그러면 재성, 괴인,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상관패인, 요건 많이 나오는 얘기죠. 상관패인, 상관이 인성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상관이 인성을 만났고 그 다음에 재성 득국자, 재성이 득국을 얻으면 주처, 불연 이인우, 처가 현명하지도 않고 남루하다, 못생겼다 그 말이죠. 혹 인처 초화, 혹은 처로 인해서 화가 자초된다. 상신, 몸을 다치게 된다. 자, 일주 좌죄. 일주가 이번에는 재성 위에 앉아있고 재위 희용자. 재성이 희신이 되고 용신이 되게 되면 필득처제. 반드시 처와 재물을 얻게 되고 일주 희재. 일주가 희신과 희신 재성이 되면 재합 한신이화 제자. 재성이 한신. 할 일 없는 신이죠. 논일고 있는 그런 신과 합을 해서 재물로 화하게 되면 필득처력, 반드시 처의 힘을 얻게 되고 처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일주가 재성을 좋아하는데 재성이 한신과 합을 해서 기신으로 바뀌어버려요. 이화 기신자. 그러면 안 좋겠죠. 그러면 주처 유외정. 처가 외부에서 정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외간 남자를 만난다. 그 말이죠. 일주가 재성을 기뻐하는데,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주가 재성을 기뻐하는데, 재성이 한신하고 합을 해서 그 합을 한 게 기신으로 밖에 나한테 내가 일주를 기뻐하는데 그 재성이 한신하고 합을 해서 나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기신으로 바꿔버리면 그 사람 부인이 밖에서 외간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일주 기재, 일주가 재성을 꺼려하는데 재합 한신 이화 제자, 한신과 합을 해서 재물로 재성으로 화하게 되면 주금술 불화, 금술이 이제 부부금술이죠. 부부금술, 검은고와 비파, 부부 사이의 정. 그래서 금술이 좋지 못하고. 왜 그러죠? 일주가 재성을 꺼리는데, 꺼린다고 해야 되나요? 만약 일주가 재성을 좋아하면 이런 경우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주가 재성을 꺼리기 때문에 한신과 합을 해서 그게 이제 재성으로 화하더라도 이것은 금술에 좋지 않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면 사주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모두 이 사주 정세, 사주의 그 정세와 일주 희기 이론으로 봐야 된다. 일주 희기 이론으로 논해야 된다. 일주 희기로 논해야 된다. 사주의 정세와 일주의 희기로 논해야 된다. 만약에 재성 부범, 만약에 재성이 둥둥 떠다니면 부범이 떠다닌다 그거죠? 재성이 둥둥 떠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뿌리 없이 막 여기저기 흘러다니면 마땅히 재고 수장, 재고, 재물의 고가 이가 수장이 된다. 거두어서 저장을 해야 된다. 재성 탐복, 재성이 신복이죠. 깊이 엎드려져 있다. 기쁠 신자니까 재성이 깊이 잠복해 있다.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깊이 잠복돼 있으면 마땅히 충동, 건드려서 툭툭 건드려서 충동을 해서 건드려서 깨트려서 움직이게 해서 이 인조 끌어내어서 돕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수세의 구지 반드시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지금까지 본 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까지는 처가 뭐예요? 처서가 재성을 처성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재성이 처성인데 다만 사주에서 지장간을 포함해서 재성이 전혀 없으면 당신 결혼 못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 때는 뭐다? 희신을 처성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 사주에서 희신 역할을 하는 것을 처로 보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사주 볼 때 재성을 보는데 재성이 없다 사주에. 그러면
재성에 지장간까지 다 살펴도 재성이 없다. 그러면 그럴 경우는 재성이 없어서 너 결혼 못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 희성일 재성으로 봐라. 즉 처성으로 보라는 거죠. 부인. 이게 지금 우리 박주연 나무 스님의 책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가 돼서 일단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보시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남편을 뭐 했냐면 관성이 부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관이 없어요. 그럼 당신 결혼 못 하겠네. 뭐 남편 없이 살겠어. 혼자 평생 혼자 살아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는 뭐다? 이때 이 지장간 포함해서 관살이 전혀 없을 경우는 용신을 남편으로 보라는 거죠.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희신을 부인으로 보고 만약에 재성이 없을 때는 희신을 용신으로 보고 그다음에 여자에게 있어서는 관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한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이 관성이 없으면 뭐다? 용신을 남편으로 보아라 이야기입니다. 타당한 것 같아요. 그 저도 이제 임상실험 해보면 관성이 없으면 남편이 없다. 근데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주가 틀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용신을 관성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희신을 이제 무죄사주인 경우는 또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결혼 다 하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희신을 쳐러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최근에 이론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임철조주의 주를 마치겠습니다.